최경영의 최강 시사. 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십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 대선 3월 9일 대선인데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이 언론이 계속 그렇게 명칭을 별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비호감도가 굉장히 이제 높은 거는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인간 사회관계에서 호감, 비호감 딱 보자마자 결정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정되는지 참 신기해요, 이게. 있죠. 네, 호감보다는 비호감이 보자마자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죠. 아, 그렇구나.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사람들한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행동이 있거든요. 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문화적인 차이도 있죠. 그리고 뭐 코를 푼다든가 뭐 크게 기침하는 내가 다리를 꼰다든가 아니면 딱 하나의 행동 때문에 그런 몇 가지의 기능들이 그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참 사람들 앞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상대방도 그래서 내 앞에서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행동을 부지불식간에 그냥 해버리면 일단은 라고 하면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호감은 나랑 가치관이 비슷하거나 호기심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들이 비슷할 때 생기거든요.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들이 비슷할 때? 네네. 그게 바로 합쳐지면 세계관이잖아요. 야, 이게 좀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같은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되게 빨리 친해지거든요. 근데 그 같은 정당을 지지한다는 게 보면 호기심도 비슷하고 그게 바로 세계관 중에 어떤 거에 관심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이런 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게 근데 비슷한 거예요. 다른 정당에서는 부끄러운 게 그렇죠. 이쪽 정당에서는 부끄럽지가 않아. 네네.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 그 예를 들어 보면 가령 부를 축적하는 게 개인의 노력이다. 그렇죠. 그래서 가난하면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거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공화당 계열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민주당 계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그것과 그다음에 이런 건 너무 관심이 가는데 라고 하는 것이 합쳐지면 의외로 그런 게 사회적으로 같은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그게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도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호감은 그런 것들이 공유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서로한테 왔을 때 가지게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 앞에서 침 뱉으면 안 된다. 그건 거의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에 따라서 또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자기 또래 문화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 경우도 있죠. 예전에 왜 중국, 일본, 중국, 미국, 중국에 한 몇십 년 전에 대통령끼리 혹은 이렇게 정상회담 할 때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왜 침 뱉는 문화가 이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은 중국의 문화가 미국인들한테 굉장히 처음에 놀라운 그런 광경이 됐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미국이나 아니면 서양 문화가 또 자연스럽게 또 용인이 되는 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연장자 앞에서 담배를 아주 쉽게 핀다든가 아니면 다리를 아주 편하게 꼰다든가 이런 맞아요. 네. 깜짝 놀라게 되죠. 네네. 그래서 면접관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에서 들어오자마자 다리 꼬는 젊은 지원자들을 서류를 대충 보면서 떨어뜨릴 구실만 찾았다. 뭐 이런 응답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면접 보시는 분들은 잘 생각을 설마 뭐 다리 꼬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피곤하면 사람이 지쳐있을 때 자기 습관이 불쑥 나와서 자기가 다리 꼬았다는 사실도 기억을 못 합니다. 나가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면접 전날 잘 주무셔야 돼요. 인상을 결정짓는 게 호감, 비호감의 인상을 결정짓는 게 외모입니까? 아니면 뭐 목소리입니까? 뭐 외모, 목소리 다 뭐 그 개별 전문 연구자들이 자기가 연구하는 게 제일 제가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다 묶으면
내가 어필하고 내가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어필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인보다 상대방이 더 중요하게 보는 요인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죠. 상대방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네. 요인.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시카고 대학의 크리스토퍼 씨라고 하는 교수가 아주 재밌게 프라다 이펙트라고 풀어냈는데. 프라다 이펙트. 이제 내가 프라다를 입거나 들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 혹은 나의 아주 외모적 뛰어남 이런 거. 명품. 네네. 명품 차 뭐 이런 그렇죠. 것들. 그런데 상대방은 오직 하나만 본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따뜻할까, 우호적일까. 이런 걸 주로 본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오히려 프라다를 들므로 인해서 오히려 그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라는 이제 연구인데요. 차가 보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까지 그걸 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경쟁자들을 물리쳤을까. 네, 이런 얘기들. 그런 인상으로 보일 수 있다. 네네. 오히려 사다리를 밟고 사람의 머리를 밟고 올라간 어떤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럴 거죠. 위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뜻하고 우호적으로 보이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죠. 근데 아니야 난 그래도 부자가 좋아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나는 네네. 부자가 아무래도 그래도 호감이 가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재밌는 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을 보면 자기한테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사람을 보면 자기와 자기에게 더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농담 반 하지만 진담 반으로 못된 사람들은 못된 사람이 자기에게 더 우호적일 거고 그다음에 욕심 많은 사람들은 욕심 많은 사람들이 다 더 자기에게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외모가 굳이 아니더라도 여러모로 봤을 때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끼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유유상종이란 말이 정말 비슷한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호감이나 비호감이 이렇게 어떤 뭐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 우리가 설명을 이렇게 쭉 했어요. 그러고 놓고 보면 우리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챔버 이펙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끼리끼리 모여서 유튜브를 본다. 특정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끼리는 꼭 그 유튜브만 본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 같은 겁니까? 네. 게다가 그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자체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관찰되는 현상이고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관찰되는 현상. 네. 그리고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건 어떤 의견이 생기잖아요. 그 의견을 나랑 많이 차이가 나는 사람과에게 설명하는 것보다 자기랑 되게 비슷한 뭐 학연이든 혈연이든 지연이든 어떤 식으로든 좀 비슷한 구석이 많은 사람에게 얘기할 때 더 자기 확신 경향이 커져요. 거기다가 좀 쉽잖아요. 편안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말이 잘 되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말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지거든요. 대화가 잘 되면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네. 근데 그 사람이랑 사실은 잘 맞는 건데. 네네. 그렇구나. 정치하시는 분들은 어렵기는 하겠네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고통스러운 인류가 잘 많이 안 해본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한번 이제 그래서 우리 유튜브 댓글이나 보면 서로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떤 정치인에 관해서는 뭐 비호감, 어떤 정치인에 관해서는 호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비호감이 호감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까?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은데 이러저러한 여러 연구들이나 실제 사례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바뀌는 중요한 계기가 돼요. 이유를 묻지 않고 도와줄 때. 이유를 따지지 않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유를 안 따지고. 네네네. 어떤 자기 희생이 필요하네.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왜 정서적으로 지지한다, 뭐 마음으로 지지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오케이 알았어 이유 안 물어볼게 도와줄게. 직장 생활에서도요. 제가 좀 뭐가 좀 필요한데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라고 하면 열심히 잘 들어주는 선배가 좋을 것 같지만 일단 차갑더라도 심지어는 차갑더라도 오케이 알았어 내가 6시간 백업해 줄게. 다녀와. 이런 선배를 우리 기억하죠. 네, 기억하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유를 많이 따지고 그다음에 계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호감과 비호감이 사실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식당 주인의 친절한 태도, 호감도 이런 것들 생각하잖아요. 네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선택에 네네. 일상생활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특히 비즈니스는 거래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나한테 다 주고 나는 이 사람한테 다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관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례에서 상대방이 자기 실수를 허심탄회하게 인정했을 때 이럴 때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가지는 걸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무슨 영업을 하는 세일즈 사원이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연구고 한국에서도 제가 그 사례를 확인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 까먹고 안 갖고 왔네. 심지어는 전화 상담을 하던 분이 물컵을 살짝 떨어뜨려서 아이고 이러면서 물컵 떨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내가 지금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왜 너무 완벽하고 그다음에 아주 매끄럽게 얘기를 하면 거기서 인간적인 측면을 못 찾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상점 나오고 싶어요. 네. 너무 이렇게 친절하거나 너무 완벽한 완벽한 용모의 사람이 있으면 부담스럽지. 그렇죠. 그래서 세일즈맨이 작은 실수를 하고 흔쾌하게 그걸 인정하면서 같이 고객과 함께 웃는 순간, 그게 물건이 팔리는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심리학자도 있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러면 인간적인 면모 또 다른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호감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 호감을 좀 주기 위해서는. 요즘 많이 나오는 연구들이요.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성을 이기는 게 감정이잖아요. 예. 감정을 이기는 게 감각이다. 감각이다. 냄새. 네, 소리. 사실 냄새나 소리에서 거슬리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먹방이 잘 되는 이유도 저 냄새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시각적으로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나의 후각세포를 자극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나의 냄새 그리고 내가 내는 소리 중에 한번 녹음해 보셔야 돼요. 굉장히 불쾌한 소리 내는 경우 많습니다. 쩝쩝거리는 소리 할지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냄새도 그래 조금씩 신경 쓰셔야 되고요. 특히 우리가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예. 나랑 전혀 다른 세대를 만날 때는 활동하는 공간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냄새를 가지고 상대방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감을 가지게 만드는 요인은 아니더라도 즉각적으로 비호감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근데 나이고 싶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죠. 호감, 비호감 다 필요 없다. 네네. 그렇게 사는 분들은 호감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밌는 건 그렇게 사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년에 3-4번 혹은 2-3번만 보는 사이에서는 참 매력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자주 봐야 되는 사람이 그러면 정말 고통스럽죠.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만나는 빈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만나는 빈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년에 잘해야 1번 혹은 2번 정도 만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 가깝게 굴거나 살갑게 굴어도 이게 참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 따뜻해야 되는가도 이 사람을 어느 정도 만나는 빈도가 있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너무 빨리 좁혀가지고 사람한테 비호감 주는 경우 많거든요. 부담을 줘서. 그렇죠. 네. 야, 이게 굉장한 스킬이군요. 굉장한 기술이. 이걸 하나하나씩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스킬이고요. 예. 이거를 자연스럽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려면 좋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과 우리는 만나자마자 대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상대방을 물끄러미 그냥 좀 쳐다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많이 보여줘요. 일단 들어라. 네, 듣고 보고. 그러니까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앉자마자 자기가 굉장히 아는 척, 그다음에 능력 있는 척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앉자마자 자기가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그렇군요. 네. 그럼 상대방을 보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요 정도 거리 좋아하는구나. 그다음에 요 정도 소리를 싫어하는구나. 왜 주위에서 저런 소리 나면 살짝 고개 돌리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과 앉아서 얘기를 할 때 좀 듣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뚫어지긴 아니지만 그냥 별 뜻 없이 상대방을 물끄러미 지켜보는 그런 습관 가지시면 상당히 이거 쉬워져요. 네. 이야, 많이 배웠습니다. 예.
이게 모든 사회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예, 정치인들한테도 진짜 도움 될 것 같고 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될 것 같고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